여러분은 부모님의 진짜 하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괜찮다, 잘 먹고 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또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이번 달도 입금 완료. 30 중반의 직장인 민수는 매달 25일 월급날이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70만 원을 보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 빠듯한 서울살이에 그 돈을 떼어보내고 나면 동기들이 가는 고급 식당이나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 때가 많았죠. 민수의 서울살이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치솟은 월세와 숨막히는 물가 사이에서 70만 원은 민수의 일상을 갉아먹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는 점심시간마다 9천 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손을 떨었고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궁상맞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70만 원을 고집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안함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는 이번 주말에 하면 되지. 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겠지 뭐.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불효자라는 사실을요. 명절에도 마감 기획안을 핑계로 고향행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는 비겁함을요.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속 장보를 펼쳤습니다. 나는 매달 70만 원을 보내는 아들이니까, 남들 20에서 30만 원 보낼 때 나는 그 2배 이상을 하니까. 그 숫자는 그가 도망친 효도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서울 자취방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굽은 허리로 빨간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온 밑반찬들과 직접 짠 들기름 냄새와 삭힌 깻잎 향이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 들어온 건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의 낡은 외투와 다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매달 보내주는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아직도 이걸 입고 다녀? 제발 좀 써. 시장 가서 소고기도 사 먹고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으라고.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건 짜증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 어머니가 풍족하게 지내야만 자신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데 어머니의 남루한 모습은 자신의 면죄부가 가짜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난 쓸데없다.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입으면 얼마나 입는다고. 너 서울살이 힘든데 돈 좀 아껴 써라. 이건 내가 따로 모아둔 거니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쌈짓돈을 꺼내려 하자 민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나 돈 잘 벌어. 제발 엄마 걱정이나 해. 그 돈 안 쓰면 나 이제 돈 안 보낸다.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무안한 듯 손때 묻은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마저 보기 힘겨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내 인생 떼어서 보내준다며 생색내던 그 차가운 숫자들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거치며 어떤 온도로 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어떤 기적 같은 형태로 민수의 등 뒤를 지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민수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팀원들과 마지막 수정을 거듭하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동 소리에 무심코 확인한 발신이는 고향집의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민수야, 어떡하냐? 내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다. 그 뒤로 이어진 말들은 민수의 귓가를 웅웅거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길가에 서 있던 어머니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가 월급날이었고 불과 24시간 전에도 기계적으로 70만 원을 이체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보낸 그 돈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례는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수줍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민수가 매달 돈을 그렇게 잘 보내줬다면서요? 참 효자네라고 건네는 위로가 민수의 가슴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박혔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죄책감을 샀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민수는 텅 빈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방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파스 냄새와 오래된 소미불 냄새가 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온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머리맡 이불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닐 커버가 씌워진 낡은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쓰나 싶을 정도로 모서리가 달코해진 지방은행의 통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위로 은은한 금빛이 맴돌며 마치 홀로그램처럼 생생한 영상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돈을 손에 쥐었던 그날의 진실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70만 원이 입금된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어머니가 그 돈을 들고 근처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라도 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이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청약저축인데 이번 달치 좀 넣어주려나? 어머니는 민수가 보낸 70만 원 중 65만 원을 고스란히 떼어 민수 명의의 저축통장에 넣고 계셨습니다. 남은 5만 원으로 어머니가 하신 일은 시장 구석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낡은 목도리를 고쳐매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민수 요 녀석 서울서 월세 내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거라도 모아둬야 나중에 내 자식 기 안 죽지. 난 괜찮다. 배부르다.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가 호의호식할 거라 믿었던 오만함이 깨지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 여름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 내가 보낸 돈 모아서 수술 잘 받았지? 거봐, 내가 돈 보낼 때 진작 좀 하지 그랬어. 라며 으스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통장 위로 떠오른 환상은 민수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는 달아 없어진 연골 사진을 가리키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방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예전에 무심코 가입했다가 돈이 아까워 해지하려 했던 종신보험 안내서였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 안 할래요. 그 돈이면 우리 아들 보험료 2년치는 미리 낼 수 있다면서요. 우리 아들 서울서 혼자 사는데 몸이라도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내 무릎이야 좀 절뚝이면 어때요? 어머니는 병원 문을 나서 시큰한 무릎을 만지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응, 민수야. 수술 잘 끝났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네가 보내준 돈 덕분에 엄마 호강한다. 화면 속에서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벽을 짚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효도하는 줄 알았던 그 오만한 70만 원이 사실은 어머니의 뼈를 깎고 살을 태워 만든 생존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민수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마지막 장을 더듬었습니다. 잔액 4,200만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5년 동안 생색내며 보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액수. 그 숫자의 틈새에는 민수가 몰랐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부업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동네 밭일을 도와주고 받은 일당 3만 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던 폐지 수집비 5천 원,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까지.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땔감 삼아 민수가 보낸 돈 위에 사랑이라는 불을 지피고 계셨던 겁니다. 민수의 시선이 통장 뒷면. 그곳엔 눈이 침침해진 어머니가 돋보기를 치켜쓰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쓴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고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내가 매달 보내준 돈
엄마는 차마 한 푼도 쓸 수가 없더라. 이 돈이 너한테는 얼마나 귀한 피땀인 줄 내가 다 아니까. 민수야, 이 돈은 내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엄마가 네 목숨값으로 보관해 둔 거란다. 나중에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는 엄마가 없어도 이 돈이 우리 아들 손을 잡아줄 거야.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버려도 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채워줬어. 더 많이 모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 내 아들. 어머니는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도 무릎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헌신하고도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을 감으신 겁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70만 원을 보냈던 자신은 자식 노릇을 구매하려 했던 오만한 고객이었을 뿐이지만 그 차가운 숫자를 받았던 어머니는 그것을 가장 귀한 씨앗으로 삼아 아들의 인생에 거대한 숲을 가꾸고 계셨다는 것을요. 민수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후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못 가는 대신 그냥 이걸로 대신하면 된다고 믿었어. 근데 왜 그땐 전화기 하나 드는 게 그렇게 귀찮았을까? 왜 한 번만 더 보자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돈 같은 거 말고 그냥 내 목소리,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한 번만 더 들려줄걸? 엄마랑 밥 한 끼, 진짜 그거 하나만 더 먹을걸?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비싼 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통장은 이제 빛을 잃고 낡은 종이 뭉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뺨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 위로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남긴 온기만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거룩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4,200만 원은 민수에게 돈이 아닌 어머니의 살점 같았고 뼈마디 같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카드를 넣으려다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이 숫자를 뽑아내는 순간 어머니가 평생을 버텨온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창고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잔액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창고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곳엔 자기 또래의 젊은이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송금하는지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해지하지 말고 이 통장 그대로 어머니 성함 대신 제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달 70만 원씩 자동이체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듯 쳐다봤지만 민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그 70만 원은 죄책감을 씻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나누는 끝나지 않은 대화이자 어머니가 가꾸어온 그 숲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의 삶은 겉보기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득 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여전히 고단한 야근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점심시간에 9,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며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굽이 다른 구두를 보며 한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가끔씩 낡은 종이 통장을 꺼내봅니다. 비록 통장 속 어머니의 환상은 사라졌지만 민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 어머니가 샀던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당신의 수술비 대신 냈던 아들의 보험료,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 눈물겨운 편지를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는 것, 혹은 매달 얼마씩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당신이 보낸 그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보낼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린 그 소중한 마음들이 혹시 부모님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이름 모를 적금 통장으로 혹은 자식을 위한 기도문으로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은 결코 자식의 돈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배불러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는 어떤 마음이 찍혀 있나요? 혹시 돈이라는 숫자로 부모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그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곳엔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사랑의 영수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4,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부모님의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별빛 기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